안녕하세요.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미엄의 현명한 투자자 개정 4판, 오늘은 11장에서 15장까지를 리뷰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11장에서는 초보 투자자의 증권 분석을 다루었다. 채권 분석과 주식 분석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적정 자본화 계수라는 용어가 생소했다. 영어로 Capitalization Factor라고 한다. 아마 자본화되는 요인의 계수가 아닐까 한다. 미래 매출액을 추정할 때에는 과거의 자료에 먼저 GDP의 즉치를 근거로 삼아 해당 업종과 기업의 미래치를 측정한다. 저자가 202쪽의 표를 제시하며 언급하는 것은 개별 종목의 추정치는 크게 벗어난 사례가 매우 많다고 말한다. 이는 저자는 개별 종목의 추정치보다는 종합지수나 종목군에 대한 추정치가 훨씬 믿을만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사전에 개별 종목의 믿을만한 추정치를 가려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에 대한 보고서와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의 책의 각조에는 집중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필립스 피어스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을 참조하라는 설명도 있다. 현명한 투자자 12장에서는 EPS, 즉 주당 순이익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작부터 저자도 모순이라고 말하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1년 실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다. 둘째는 단기 실적에 관심이 쏠릴 때에는 EPS 함정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최근에는 너무나 뉴스가 빠르게 퍼지기에 뉴스만을 읽으면 시장에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쉴 새 없이 쏟아진다. 지지난달에 어느 도시의 부동산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팀의 일원으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언론 뉴스만 읽는 것이 얼마나 정보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아파트에서도 8월의 넷째 주 주간 상승률은 0.45로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독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지극히 단편적인 통계이다. 저자도 EPS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년의 실적을 너무 진지하게라는 말은 아파트의 주간 동향을 너무 진지하게라고 대상을 바꾸어 말하여도 타당할 듯하다. 어쨌든 현명한 투자자의 12장에서 EPS를 설명하면서 알코아라는 회사를 가지고 아주 자세히 다루었다. 현명한 투자자 13장에서는 상장회사 비교 분석을 다루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를 연속적으로 열거된 4개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다. 웰트라, 에머슨, 일렉트릭, 에머릴, 항공화물, 엔카트이다 라는 회사. 내가 아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실제로 순서대로 이미 추출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재무상태, 배당 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객관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하였다. 현명한 투자자 13장에서는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을 다루었다. 나도 방어적인 편이라 이 장이 더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었다. 방어적 투자자라면 우량주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언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주가 방식, 저자의 글에는 다우지수로 구성하는 방법과 정량 분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주가 방식으로 하려면 먼저 우량주 표본을 입수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나한테는 좀 생소한데 정량 분석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읽다 보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충분한 규모, 매우 건전한 재무상태, 이익의 안정성 등 6가지를 언급하며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PER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저자의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이익 기준의 PER가 15 이하라고 한다. 즉 이런 종목이 저자가 관심을 가지는 양적, 질적 7개의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의 15장에서는 공격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다. 종목 선정을
통한 초과 수익 달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솔직하게 말하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는 현재 주가가 이미 기업의 과거 및 현재 실적 관련 모든 주요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 실적에 대한 합리적 기대도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넷플릭스를 살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도 모두 반영이 된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초과 실적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애널리스트들의 기법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먼저 가장 뛰어난 기업을 찾는데 그리하여 소외된 업종과 기업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은 어쩌면 미인대에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저자는 분석가들의 기법이 타당하다면 그런 기업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도 부침은 있을지라도 기업이 영이 되고 있다.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빛난다면 10점 8구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말했듯이 현명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외된 기법을 사용해 실적을 낸 사람이 바로 저자 자신인 벤자민 그레미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그레미엄 뉴먼 기법, 비율한 기업, 스토카이드를 이용한 종목 선정, 단일 기준에 의한 종목 선정, 영가 종목, 그리고 특수 상황, 즉 워크아웃을 사안별로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공격적 투자자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투자 성향하고는 다르지만 본인이 초과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클럽 같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저자의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어 스스로 이 부분이 마스터가 되어야 공격적 투자자로 기대한 초과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한다. 감사합니다.